어서오세요. 오늘은 동화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고요. 책의 지은이인 작가님은 루이스 캐롤이라는 작가분이시고요. 자, 이제 1장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토끼 굴 속으로. 앨리스는 언니 옆에 앉아 할 일 없이 강둑에 앉아있는 게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두 번 언니가 읽고 있는 책에 눈길을 주기도 했지만 그림이나 대화 하나 없는 책이지 뭐예요? 그림도 대화도 없는데 라고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이런 책을 어디다 쓴담? 그리하여 늘 그러하듯 앨리스는 자기만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왜 있잖아요. 덥다 보면 잠도 밀려오고 약간 멍해지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그래, 데이지 화환을 만들면 어떨까? 일어나 데이지만 주우면 되잖아. 그때 분홍색 눈을 지닌 흰색 토끼 한 마리가 쏜살같이 그녀 옆을 지나쳐갔지 뭐예요. 그게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또한 그 토끼가 이런 늦겠는걸? 이라고 말하는 걸 들은 것도 하나도 놀랍진 않았어요. 하긴 그녀도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좀 기이하긴 했었네요. 하지만 그땐 모든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답니다. 토끼는 자신의 조끼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더니 더 서둘러 달려갔어요. 앨리스도 뒤따랐어요. 왜냐면 문득 그래, 난 예전에 한 번도 조끼를 입거나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는 토끼를 본 적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 사뭇 일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토끼를 따라 들판을 뛰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산 울타리 밑에 크게 나있던 토끼 굴 속으로 그 토끼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걸 보았어요. 뒤이어 앨리스도 거기로 뒤따라 들어갔답니다. 어떻게 빠져나오지 하는 생각일랑은 안 들었거든요. 한동안은 터널 같은 토끼굴이 곧장 이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뚝 하고 떨어졌죠. 그래도 머지않아 아주 깊은 우물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던 생각은 앨리스도 들었답니다. 근데 우물이 깊은 걸까요? 아니면 앨리스가 떨어지는 속도가 느린 걸까요? 한참을 내려갔다 싶은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어 앨리스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아래를 봐도 죄다 깜깜해 분간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우물 양쪽을 봤더니 거긴 찬장들과 책장들로 꽉 차있지 뭐예요. 여기저기엔 못으로 그림들과 지도들이 고정되어 있고 말이죠. 그녀가 지나쳐가던 선반에서 항아리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거기엔 오렌지 마멀레이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안이 텅 비어있어 그녀로선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항아리가 떨어지면 누군가가 맞고 죽을 수도 있기에 그녀는 다시 그 항아리를 지나가던 선반 하나에 올려다 놓았어요. 이라며 앨리스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다시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겠는데? 그럼 집에서 얼마나 다들 나를 용감하다고 생각할까? 그럼 이번엔 지붕에서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을 거야. 아주 그럴싸한 생각이었답니다. 아래로 계속 아래로. 이 떨어짐의 끝은 있을까요? 지금껏 수킬로미터는 넘게 떨어진 것 같은데? 라며 그녀가 크게 말했어요. 이러다 지구 중심까지 떨어지는 게 아닐까? 가만 보자. 그게 6000km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앨리스는 아이들 공부방에서 이미 이런 종류의 수업을 몇 번 받아봤답니다. 정말 뽐내기엔 이만한 것도 없죠. 물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한 번 더 말해보는 것은 좋은 학습 태도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길이는... 그런데 위도와 경도는 어디쯤일까? 당연히 앨리스는 위도와 경도가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자신의 방금 말이 멋지다곤 생각했더랬죠. 이내 곧 그녀의 생각은 계속되었어요. 이러다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 거꾸로 걷는 사람들 사이로 불쑥 솟구친다면 웃기겠는걸? 다들 기겁을 하겠지.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녀는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게 기뻤어요. 게다가 모두 사리에 맞는 말들로 여겨졌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럼 일단 그 나라의 이름을 물어봐야지. 있지, 내 생각엔 그게 아마 뉴질랜드이거나 오스트레일리아일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허공에서 떨어지고 있는 게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거 있죠? 누가 이런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래, 질문을 많이 하면 날 질문이나 하는 어린애로 여길 수 있어. 안 되겠다. 질문 말고 어디 그 나라 이름이 쓰여진 데가 있을 거야. 아래로 아래로 또 아래로. 계속 떨어지네요. 다른 할 일도 없었기에 앨리스는 곧 대화를 다시 시작했어요. 다이나가 오늘 밤 날 무척 그리워하겠지? 그럴 거야. 다이나는 앨리스의 고양이 이름이랍니다. 오후 차 마실 때 다이나에게도 접시에 우유를 담아줬나 몰라? 우리 귀여운 다이나, 나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하긴 허공에 생쥐가 없지. 그럼 박쥐를 잡아먹으면 안 될까? 그게 생쥐랑 닮았잖아. 근데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몰라? 앨리스는 다시 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결에 혼자 대화를 계속 해나갔답니다.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이따금씩은 박쥐가 고양이를 먹나?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녀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졸리기 시작한 마당에 말이죠. 그러다 그녀가 막 꿈에서 다이나와 손을 잡고 걸으며 무척 들떠 말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있지 다이나, 진실을 말해줘. 너 박쥐 먹어봤어? 그 순간 쿵쿵 소리를 내며 앨리스는 마른 잎사귀와 가지들이 쌓인 곳에 떨어졌답니다. 기어이 낙하가 끝이 난 거죠. 앨리스는 크게 다치지도 않았기에 벌떡 일어날 수 있었답니다. 위를 쳐다보니 온통 검었어요. 근데 그녀 앞으로 기다란 통로가 있지 뭐예요? 앗! 흰 토끼가 보이네요. 서둘러 가고 있었어요. 놓칠 수 없죠. 앨리스도 바람같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곧 토끼가 모퉁이를 돌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려왔어요. 오, 내 귀야 수염 좀 봐. 이러다 정말 늦겠는걸? 그와 동시에 앨리스도 모퉁이를 돌았어요. 근데 토끼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지 뭐예요. 그냥 길고 낮은 복도에 들어와 있지 뭐예요. 천정엔 램프들이 일렬로 매달아 불을 밝히고 있었죠. 복도에 쭉 문들이 달려있는데 모두 잠겨 있었어요. 앨리스가 걸어가 보며 문을 차례대로 열어보았지만 다 실패하고서 중간쯤 왔을 때 문득 아, 맞다! 여길 어떻게 빠져나가지? 라는 생각이 들지 뭐예요. 순간 앨리스는 이제 세 다리 탁자에까지 왔어요. 단단한 유리로 만들어진 탁자였답니다. 거기엔 작은 황금 열쇠 하나 외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저 문들 중 하나와 맞지 않을까? 하지만 어쩔까요? 열쇠 구멍들이 너무 커서 작은 열쇠와 안 맞아 문들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하지만 돌아서 올 때쯤 낮은 커튼 뒤로 전엔 못 보았던 작은 문이 하나 나 있는 게 보이지 뭐예요? 높이가 38cm쯤 되어 보이는 문이었어요. 그녀가 작은 황금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보니 기쁘게도 딱 맞아떨어지지 뭐예요. 앨리스가 문을 열어보니 작은 통로가 나 있었어요. 하지만 토끼 굴보단 훨씬 작았죠.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통로에 머리를 내밀어 보니 눈앞으로 사랑스러운 정원이 펼쳐지지 뭐예요? 너무도 화사한 꽃들과 시원한 분수들을 보니 너무도 이 칙칙한 복도에서 그 정원으로 빠져나가고 싶어 앨리스는 안달이 났어요. 하지만 그 통로는 불쌍한 앨리스의 머리만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인걸요. 도무지 어깨를 빠져나가게 할 수는 없었죠. 내 몸을 망원경처럼 접을 수만 있다면. 아이 참, 접히기 시작만 하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하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앨리스는 한참을 버둥거린 끝에 지금 상태론 이 통로를 지나가는 건 무리란 걸 깨닫게 되었죠.
작은 문 옆에서 기다릴 거 없이 그녀는 탁자로 되돌아갔어요. 혹시 뭔가 다른 열쇠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사람의 몸을 망원경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마법의 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요. 그때 그녀가 작은 병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세요? 이건 저는 여기 없었던 거예요. 없던 건데? 라고 앨리스가 말했어요. 병의 목엔 종이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날 마셔 라고 아름다운 글씨체로 적혀 있었답니다. 그건 정말이지 두말할 필요 없는 날 마셔란 글자였어요. 살짝 현명했던 앨리스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먼저 맛만 볼까? 라며 그녀가 말했어요. 독인지 아닌지부터 봐야 하니까. 왜냐하면 잘못 먹고 큰 화를 입은 아이들과 야생동물들에 대한 몇몇 불유쾌한 사건들을 예전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났기 때문이죠. 그대 모두는 아주 간단한 것을 깜빡했기 때문이에요. 빨갛게 달아오른 보직갱이를 너무 오래 쥐고 있음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예리한 칼날에 손을 갖다 대었다간 피가 날 수 있어. 앨리스는 잊지 않았답니다. 그래, 독극물 표시가 있는 병에 든 건 마시면 큰일 나. 하지만 다행하게도 이 병엔 독극물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과감하게 맛을 보았어요. 그건 아주 달콤한 맛이었어요. 사실 체리타트와 커스터드 그리고 파인애플과 구운 칠면조와 태피와 버터를 발라 구운 토스트가 한데 섞인 맛이 났다가 곧 입에서 사라졌죠. 신기하네? 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내 몸이 망원경처럼 작아지는 느낌이야. 정말 그랬어요. 그녀의 키는 이제 기껏 25cm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정원으로 가는 작은 문을 지날 수 있겠네.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답니다. 하지만 우선 그녀는 몸이 추가적으로 더 쪼그라드는지 살피려고 몇 번 더 기다려보았어요. 굳이 초조하진 않았지만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양초마냥 밖으로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불이 꺼진 양초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려 했지만 원체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잠시 더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자 그녀는 정원으로 나가보려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불쌍한 앨리스. 문에 갔더니 글쎄 작은 황금 열쇠를 깜빡 놓고 온 게 생각나지 뭐예요. 그녀가 탁자로 돌아와 보니 도저히 지금의 키로는 탁자 위까지 손이 닿지 않았어요. 유리 탁자 위가 훤히 보였지만 도무지 탁자 다리를 타고 오를 수가 없었어요. 유리가 너무 미끄러웠거든요. 아무리 시도해도 소용이 없자 그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뚝! 울어도 소용없잖니. 라며 앨리스가 속으로 말했어요. 그러니 다소 감정이 누그러지네요. 잊어버리라 충고할게. 그녀는 자신에게 충고를 하는 버릇이 있었답니다. 물론 그 충고를 받아들인 적은 극히 드물지만 말이죠. 때때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신랄하게 비난해 눈물이 쏙 날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잔디 위에서 하는 공놀이 게임을 둘이 하는 것처럼 연기한 적도 있었답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이는 자기가 두 사람인 척 연기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지금은 두 사람인 척 연기해도 라며 불쌍한 앨리스가 생각했어요. 소용없어. 한 사람 정신머리 지니기도 벅차니까. 곧 그녀의 눈에 탁자 아래에 놓인 작은 유리 상자로 닿았어요. 그녀가 열어보니 안에 작은 케이크가 들어있고 거기엔 날 먹어란 글씨가 아름답게 적혀 있었어요. 그럼 먹어야지 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이제 날 커지게 해 열쇠에 손이 닿게 해줄 거야. 만약 이게 나를 조금만 커지게 해도 어쨌든 나는 문을 기어나갈 수 있을 테고 그럼 정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난 상관없어. 한 입 베어먹은 그녀가 초조하게 말했어요. 어때? 어때? 그녀가 손을 머리에 얹어보니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깜짝 놀라는 사이 벌써 예전 크기로 돌아와 있지 뭐예요. 한 입 베어먹고 일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놀랐겠지만
이쯤 되니 앨리스로선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먹던 걸 계속 먹기 시작해 곧 케이크를 몽땅 먹어치우고 말았답니다. 2장 눈물 웅덩이. 갈수록 가관이네 라며 앨리스가 소리쳤어요. 그녀도 정말 너무 놀라 순간 예쁜 말을 써야 한다는 걸 깜빡했을 정도였답니다. 내가 큰 망원경처럼 늘어나고 있잖아? 안녕 봐라. 정말 그녀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니 그건 저만치 멀리해 보였어요. 게다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 뭐예요. 불쌍한 내 발. 이젠 누가 너희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니? 난 못할 거고. 내가 이렇게 머니 너희들이 알아서 신어야 하는데. 아니지, 발들에겐 친절해야 해 라고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아니면 이제 발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걸어가 줄 거잖아. 어디 보자. 크리스마스 때마다 너희들에게 새 부츠를 사줄게.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그녀는 궁리해보고 있었답니다. 우편 집배원에게 가져다 달래야지 라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그럼 얼마나 재밌을까? 내 발에 주는 선물이니까 받는 사람 이름이 참 별날 거야. 받는 분 주소. 난로 앞 깔개에 있는 흙바지에 계신 앨리스의 오른발님께. 앨리스님의 사랑을 담아서. 참 엉터리 같은 소리를 잘도 하네. 그때 그녀의 머리가 복도 천정에 쿵 하고 닿았어요. 이젠 정말이지 그녀의 키가 2m 70cm까지 커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서둘러 조그마한 황금 열쇠를 쥐곤 정원으로 가는 문으로 갔어요. 불쌍한 앨리스. 그녀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기껏 몸을 옆으로 눕혀 한쪽 눈으로 정원 밖을 들여다보는 게 다였어요. 이래선 도무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겠는걸요. 지친 그녀가 주저앉아 펑펑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등치만 커가지건? 그건 이런 의미였어요. 이렇게 울기만 해선 소용없어. 뚝 그쳐 얘. 하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질 게 없어 눈물이 주렁주렁 흘러내렸고 급기야 그녀 주위로 큰 물웅덩이가 생겨버렸답니다. 깊이도 자그마치 10cm나 되고 온 복도의 절반이 이 눈물들로 차 있었죠. 잠시 후 그녀는 저 멀찍이에서 또닥또닥 이는 발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서둘러 눈물을 닦아보니 뭔가 오고 있었어요. 이런 흰 토끼가 되돌아왔네요.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손엔 흰색 가죽 장갑을 쥐고 다른 손엔 큰 부채를 들고 있는 바로 그 토끼였어요. 토끼는 서둘며 발걸음을 재촉하면서도 연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오, 공작 부인, 공작 부인. 아, 늦으면 그녀가 가만두지 않을 텐데. 앨리스는 지금 너무 당황한 상태라 도와달라고 말을 붙일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때 토끼가 그녀 가까이 다가왔죠. 그래서 앨리스는 낮고 소심한 목소리로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이라고 말했어요. 그 소리에 토끼가 기겁하며 가죽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린 채 화들짝 놀라 죽으라고 뛰어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지고 말았어요. 복도가 무척 더운지라 앨리스는 그 부채와 장갑을 주워들어 한동안 부채질을 하며 말을 했어요. 이런 오늘따라 참 이상도 하지. 어제까지만 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밤에 싹 다 바뀐 걸까? 가만 보자. 그래, 오늘 아침 일어날 때만 해도 같았어? 확실히 그때도 뭔가 살짝 다른 느낌이었지. 내가 같지 않다면 다음 질문은 이거네. 대체 난 누구지? 아, 엄청난 수수께끼네. 그렇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그녀는 곧 자기 또래 아이들을 생각해냈어요. 자신이 그들 중 아무와 바뀐 게 아닐까 심려되어서요. 확실히 에이다는 아니야 라며 그녀가 말했어요. 왜냐면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주 긴 곱슬머리지만 지금의 난 전혀 곱슬머리가 아닌걸. 그렇다고 내가 메이벌로 바뀐 것도 아니야. 왜냐면 난 뭐든 다 알고 있지만 그 애는... 아,
그 애는 하나도 모르잖아. 게다가 그 애는 그 애고 난 난걸. 그리고 이런, 이 무슨 수수께끼람. 머리가 어찌 된 건 아닌지 시험해봐야겠다. 가만 보자. 4 곱하기 5는 12, 4 곱하기 6은 13, 그리고 4 곱하기 7은 이런, 난 20을 넘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 곱셈은 관두고 지리를 볼까? 런던은 파리의 수도, 파리는 로마의 수도, 로마는... 아닌데, 모두 틀렸어. 난 확실히 바보 메이벌로 바뀌었나봐. 노래를 불러봐야지. 꼬마 악어가 얼마나. 그녀는 그렇게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서 배웠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낯설었죠. 가사들도 예전 같지 않게 다가왔는걸요. 꼬마 악어가 반짝이는 꼬리를 어찌나 깨끗이도 하는지 나일강 모를 금빛 비늘에 흩뿌려요. 아주 상쾌하게 웃으며 아주 말쑥하게 발톱을 내밀고서 상냥하게 웃음 짓는 이빨로 작은 물고기들을 맞이하네.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이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라며 불쌍한 앨리스가 말했어요. 정말 그녀의 눈엔 눈물방울들로 글썽였고 계속 흐르고 있었답니다. 정말 메이벌로 변했나봐. 그나저나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지? 놀이 인형들도 하나도 없고. 그동안 배운 것들이 하나도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네. 그래도 내가 정말 메이벌이라면 여기 머물러 있을 테야. 사람들이 올라오려무나 얘야 라고 말해도 고개만 살짝 내민 채 이렇게만 말할 테야. 제가 누군데요? 우선 그거부터 알려주세요. 그게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그럼 올라갈게요. 하지만 아니라면 전 그냥 또 다른 누군가로 변할 때까지 여기 남아있을 테예요. 하지만 이런, 이라며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앨리스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주면 좋으련만 여기 혼자 있는 건 너무 싫어. 그 말을 하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 그녀는 말하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양손에 아까 그 흰 토끼의 가죽 장갑을 낀 걸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꼈지? 라며 그녀가 생각했어요. 도로 작아지고 있는 건가?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키를 탁자와 얼추 맞추어 보았어요. 그제야 알았죠. 자기 추측이 맞았다는 걸요. 그녀는 이제 60cm도 안 되었어요. 게다가 급속도로 키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이유가 자신이 부채를 쥐고 있기 때문인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급히 손에서 부채를 놓았어요. 키가 완전히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요. 아슬아슬했어. 라며 급격한 변화에 화들짝 놀란 앨리스가 말했어요. 하지만 곧 맞다, 정원! 이라며 존재 이유를 찾고선 기뻐했죠. 그녀는 전속력으로 작은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아뿔싸, 작은 문이 또 닫혀있지 뭐예요. 게다가 작은 황금 열쇠는 유리탁자 위에 그대로 있었고 말이죠. 더 나빠졌네. 라며 불쌍한 아이가 생각했어요. 전만큼 작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황이 너무 나빠 정말. 그러다 그만 그녀는 발이 미끄러지며 한순간 풍덩 하고서 소금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녀의 두 뺨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처음엔 이게 바다에 빠진 줄 알았어요. 철로까지만이라도 닿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라며 그녀가 혼잣말로 말했어요. 앨리스는 딱 한 번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으로 영국의 해안가들엔 이동 탈의실들이 있다는 걸 간파했더랬죠. 그리고 아이들이 놀다 두고 간 삽들과 일렬로 늘어선 집들과 그 뒤로 철도역이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녀는 곧 이것이 자신이 2m 70cm였을 때 흘린 눈물 웅덩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나봐. 라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이리저리 헤엄을 치며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며 그녀가 말했어요.
벌 받나 봐. 어쩜 내 눈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니. 참 기묘한 일이겠는걸. 어쩜. 하지만 오늘은 죄다 다 이상하기만 해.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뭔가가 첨벙첨벙하고 빠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보려고 그녀는 그쪽으로 헤엄을 쳐갔답니다. 처음엔 그게 바다코끼리나 하마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곧 그걸 그리 부르기엔 너무 작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는 곧 그게 앨리스 자기 자신처럼 실수로 물에 빠진 생쥐 한 마리란 걸 알았어요. 제가 도와줄지 몰라 라며 앨리스가 생각했어요. 근데 생쥐가 말을 하나? 하긴 여기까지 온 게 다 이상했으니 생쥐가 말을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할 테지. 여하튼 해코지는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녀가 말을 걸어보았어요. 얘 생쥐야, 너 이 물웅덩이에서 나가는 방법 아니? 난 여기서 이리저리 헤엄치는데 지쳤거든. 응? 생쥐야. 앨리스는 이것이 생쥐에게 말을 거는 온당한 방법이라 생각했지요. 하긴 뭐 전에 한 번도 생쥐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오빠의 라틴어 문법책에서 본 게 기억나지 뭐예요? 생쥐는 생쥐에게 생쥐가 얘 생쥐야. 생쥐는 다소 호기심이 생겼는지 그녀 쪽으로 힐끗 쳐다보더니 그 작은 눈으로 살짝 윙크를 보내는 듯 하더니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 영어를 모르나 봐 라며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그렇담 프랑스 생쥐인가? 왜 있잖아, 정보광 윌리엄 때 넘어온 생쥐. 앨리스의 역사 지식에 의하면 그 생쥐가 프랑스 생쥐란 것보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더 확실한 해명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 프랑스어로 말을 걸어보았어요. 네 고양이는 어딨니? 그건 그녀의 프랑스어 교재에 있는 첫 문장이었거든요. 그 말에 생쥐가 물 밖으로 튀어올랐어요. 정말 기겁을 모양이었어요. 아, 미안해 라며 앨리스가 서둘러 소리쳤어요. 그녀로서도 정말이지 이 불쌍한 동물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네가 고양이를 싫어한다는 걸 깜빡했어. 그래, 싫어해 라며 생쥐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고양이들을 정말로 경멸한다는 듯이 말이죠. 네가 나라도 고양이들을 좋아했겠니? 응, 아닐 거야 라며 달래는 말투로 앨리스가 말했어요. 그러니 화내지 마렴. 하긴 내 고양이인 다이나를 너에게 보여주고 싶긴 해. 네가 그 애 보기만 하면 고양이에 관한 기존 관념을 싹 버릴 텐데 말이야. 그 애는 정말 차분하고 귀여운 고양이거든. 이 말을 하며 기분이 살짝 나아졌는지 앨리스는 물 웅덩이에서 게으르게 헤엄을 치며 말했어요. 물가에 앉아 목을 가르랑거리며 앞발을 핥으며 세수를 하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게다가 안을 때의 보드라움이란. 생쥐도 여간 잘 잡는 게 아니란다. 아, 미안! 이라며 앨리스가 다시 소리쳤어요. 이번엔 생쥐가 온 털을 곤두세우며 기겁을 하는지라 앨리스로서도 큰 무례를 범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더는 네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얘긴 하지 말자. 우리라고? 라며 생쥐가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어요. 내가 꼭 그 주제로 말을 한 것처럼 말을 하네? 우리 생쥐들은 고양이를 증오한다고 항상 그래왔어. 그 거만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것들을 말이야. 그러니 그 이름일랑은 다시 말하지 마. 알았어, 정말 그럴게 라며 서둘러 대화 주제를 바꾸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근데 너 개는 좋아해? 생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열을 내며 말했지요. 우리 집 근처엔 작은 뽀롱이도 한 마리 있는데 너에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야. 눈이 작고 맑은 테리어인데 너도 알다시피 길고 곱슬진 갈색 털들이 일품이란다. 네가 던지는 건 뭐든 물어다 줘.
저녁엔 앉아서 밥을 달라고 하지. 뭐든. 근데 그 개는 어느 농장주의 개인데 그 아저씨 말로는 엄청 쓸모 있는 개라서 값이 자그마치 5천만 원은 거뜬히 나갈 거래. 그리고 그 개가 쥐는 뭐든 잡아 죽인대. 아, 차! 라며 앨리스가 슬픈 말투로 소리쳤어요. 내가 또 네 기분을 상하게 했구나. 이번엔 정말로 토라진 생쥐는 있는 힘껏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면서 달아나 버렸어요. 그 생쥐 뒤로 앨리스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생쥐야, 다시 돌아와 주렴. 다신 고양이나 강아지 이야긴 하지 않을게. 네가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 말을 들은 생쥐가 크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그녀 곁으로 되돌아왔지요. 그래도 생쥐의 얼굴은 창백했답니다. 아마도 우라통이 터진 걸 참느라 그런가 봐요. 라고 앨리스는 생각했답니다. 생쥐가 낮고 떨리는 말투로 말했어요. 일단 무트로 가보자. 일단 올라간 다음에 내 사연을 말해줄게. 그럼 너도 내가 왜 고양이와 개들을 증오하는지 알게 될 거야. 하긴 이 물 웅덩이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이긴 했어요. 그새 실수로 빠진 새들과 동물들로 물웅덩이는 그야말로 붐비다 못해 비좁을 지경이었거든요. 그중엔 오리와 도도새들, 그리고 진홍인코와 새끼소리와 몇몇 진기한 동물들이 있었답니다. 앨리스가 앞장을 서자 나머지 모든 동물들도 뒤따라 해안가로 헤엄을 쳐나갔답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소개해드렸는데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책으로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가세요.